대한민국에서 노트북을 사시겠다. 어떤 노트북이 있을까 고민하시겠지만 사실은 맥북이랑 그램을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맥북 에어 M4 나온 거 아시나요? 디자인은 맥북이 예쁜데 편의성이나 호환을 생각하면 그램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둘 중 어떤 노트북이 나한테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완벽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맥북을 사야 되는 사람, 그램을 사야 되는 사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정리해드릴게요. 맥북부터 볼까요? 일단 맥북은 컴퓨터 관리에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느려질까봐 포맷하고 백신 깔고 드라이버 찾고 이런 게 싫으신 분, 맥북은 그냥 쓰면 됩니다. 업데이트도 자동이고 관리도 편합니다. 그리고 긴 배터리와 무소음 노트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강의, 회의, 출장 때문에 노트북을 충전기 없이 하루 종일 써야 하는 분, 충전기 없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윈도우 노트북은 없습니다. 배터리가 중요하다면 무조건 맥북으로 가세요.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한테도 맥북이 좋습니다. 맥북 키보드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타이핑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맥북 키보드는 소음이 크지 않아 도서관처럼 조용한 곳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맥북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생태계 사용자분들께도 추천드려요. 맥북은 애플 생태계랑 쓸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일단 에어드랍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편한 기능이죠. 아이패드는 맥북 보조 모니터로서 사이드카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 디자인, 음악 등 크리에이티브 작업자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파이널 컷, 로직 프로 등 애플 전용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과 컬러 관리 정확도, 렌더링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이번에는 무조건 윈도우 노트북 사야 되는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윈도우 쓰셔야 합니다.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셔야 한다면 맥북은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맥 운영체제 자체를 지원 안 하는 게임이 많아요. 윈도우와 맥 모두 지원하는 게임일지라도 게임 환경은 윈도우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을 자주 쓰는 분들은 윈도우 노트북 쓰셔야 합니다. 물론 맥북에서도 한컴온피스, 금융기관, 공공기관 시스템 같은 프로그램들 돌릴 수는 있지만 귀찮고 비효율적이에요. 커스터마이징이나 자유로운 사용 원하는 분들도 윈도우 노트북 쓰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나 파일 시스템을 제약 없이 쓰고 싶으신 분, 그리고 본체 업그레이드, SSD 추가, 외부기기 연결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윈도우 노트북이 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가 중요하신 분들, 100만원 이하 예산인데 성능 좋은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윈도우 노트북이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맥북은 저가형이 없어요. M1 중고도 80에서 100만원대입니다. 결국 맥북과 윈도우는 감성과 효율의 싸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용자에 더 가까우신가요? 영상 편집하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맥북을 추천드리고요. 게임을 자주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추천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맞춤 추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버크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M4 맥북 에어 15인치 기본형이 189만원, M4 맥북 프로 14인치가 239만원입니다. 50만원 차이,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딱 50만원으로 디스플레이, 무게, 성능, 스피커가 달라지니까요. 정말 50만원 더 주고 맥북 프로를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 숨겨진 포인트까지 모두 비교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나 이 모델 사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면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크기 하나만으로도 맥북 에어를 살지 맥북 프로를 살지 완전히 결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몇 인치를 선택하냐에 따라 화면 크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무게도 달라집니다. 사실 가볍고 외부 작업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에어 13인치, 무게는 상관없고 고성능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 16인치로 이미 결정하셨을 거예요.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은 에어 15인치, 프로 14인치일 겁니다. 먼저 M4 맥북 에어 15인치를 보면 무게는 1.51kg입니다. 맥북 프로 14인치는 무게가 1.6kg인데요. 에어가 1인치 더 큰데 무게는 900g 더 가볍습니다. 숫자로 1인치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사용해보면 1인치 크기 차이가 정말 큽니다. 게다가 무게 900g의 차이도 체감이 많이 됩니다. 나는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빈도가 꽤 높다. 출퇴근 시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럼 맥북 에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는 실내에서 외장 모니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고 외부에서 편집 작업을 할 일이 많다. 이런 분들은 맥북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주사율에 따른 차이는 웹서핑, 유튜브 시청 시에는 체감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할 때는 디테일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미니 LED, 높은 명암비, HDR 지원 때문이죠. 사진 디자인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프로 쪽이 낫습니다. 하지만 문서 작업이랑 웹서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맥북 에어 스피커만 해도 다른 브랜드 노트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에어와 프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스펙 체감이 많이 됩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 감상을 하다 보면 이 차이는 정말 누구나 체감하게 될 겁니다. 맥북 프로의 화면과 스피커 조합은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몰입감을 줍니다. 나는 음악이나 미디어 감상을 자주 한다. 별도 스피커 없이 맥북만으로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맥북 프로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나는 평소에 이어폰, 헤드폰을 자주 쓴다. 스피커 음질엔 별로 관심 없다. 맥북 에어로 충분합니다. 다음은 포트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어에 포트가 부족해도 허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다릅니다. 허브를 매번 연결하고 빼는 건 은근히 귀찮고 결국 내장 포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HDMI 포트를 자주 쓰거나 카메라 SD카드 자주 넣는 분들이라면 허브 없는 맥북 프로가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외장 모니터도 안 쓰고 SD카드도 안 쓰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로 충분해요. 결론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편집, 고화질 영상 감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 14인치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출퇴근 시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하고 웹서핑, 문서 작업, 넓은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 15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맥북 사기 전에 무조건 매장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차이가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체감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맥북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맥북 관련 최신 정보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담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뒤버커였습니다. 혹시 지금 맥북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윈도우 노트북 쓰다가 맥북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맥북을 사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00만원 넘는 맥북 샀다가 나랑 안 맞으면 어쩌지? 사놓고 웹서핑, 넷플릭스, 카톡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맥북은 한번 사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맥북으로 갈아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 3가지 알려드릴게요. 맥북은 온라인에서 옵션을 고르는 자유도는 높지만 한번 고르면 끝이에요. 램도 저장 공간도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기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윈도우 노트북은 상황 봐가며 램 추가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맥북은 그냥 이 옵션으로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옵션 고를 때마다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요. 조립 PC처럼 합리적인 구성? 그런 거 없습니다. 옵션 하나 추가할 때마다 30에서 50만원은 우습게 올라가요. 정말 애플 옵션 장사 잘하는 것 같아요. 맥북 아직도 공공기관 사이트랑 잘 안 맞습니다. 홈택스 은행은 이제 잘 되지만 홈택스 은행 업무 중에서도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 업무가 있잖아요. 사실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많이 기대했었는데 아직 중요한 업무에는 필요하더라고요. 윈도우가 필요할 때 부트캠프나 패러럴즈 같은 앱으로 윈도우를 돌리는 분들도 있지만 전 그냥 안 했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신념이 있어서요. 문제는 외출했을 때 갑자기 공공기관 접속이 필요하면 아예 처리를 못해요. 진짜 너무 급할 땐 오래된 윈도우 노트북 꺼내서 억지로 작업한 적도 있습니다. 맥북 포트 부족하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도 A타입 USB는 없어요. 그냥 허브 쓰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허브 안 챙기고 나오면 일정 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기획소 옮겨야 되는데 USB 꽂을 데가 없어서 애먹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바람인데 C타입 포트 4개 중 1개만 A타입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용자의 편의성도 좀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게임이나 오피스 사용 관련해서 단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게임이라고 해봐야 롤 정도라 괜찮았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윈도우 노트북은 꼭 곁에 두세요. 그리고 엑셀, 한글, 구글 시트 등도 지금은 맥북에서 잘 돌아갑니다. 다만 초반 적응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 시기만 지나면 오히려 심플하고 빠릿한 맥북 환경에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맥북은 장점도 단점도 정말 명확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잘 맞으면 인생 노트북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디자인, 감성,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맥북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윈도우랑 맥북 함께 쓰는 걸 추천드려요. 두 기기는 서로 상호 보완이 되니까요. 혹시 맥북 살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지금 고민 중인 모델이나 사용용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상황에 맞는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윈도우 노트북과 맥북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버크였습니다.